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리듬이 깨지면서 변비나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셔서 결국에는 장 해독이 잘 안 되는 암과 같은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장 해독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가 있습니다. 대변이 잘 만들어지게 만들어줘요. 먹는 방법은 차로 드실 수 있는데요. 물 1리터에 4g 정도 넣고, 변비가 심했던 분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장이 편안해졌다, 복부 팽만감이 좋아졌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두근두근 한의원 황상철 원장입니다. 장해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소장, 위장, 대장 중에서 주로 대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장과 위장과 같은 경우는 주로 소화와 영양분 흡수에 위주로 돼 있지만, 대장과 같은 경우는 수분을 흡수하거나 우리 면역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장과 장해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장에는 유익균이라는 세균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개수가,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개면 유익균이 40조개 정도 매우 많습니다. 유익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장해독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대장에서는 위장과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독소도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민 B군이나 K 같은 유익한 물질도 만들어내죠. 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 유익균들이 장내 점막에 있는 세포와 면역세포들과 같이 작동을 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는, 학습해주는 기능도 한다는 점입니다. 장내 면역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있나요? 저희가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장내 환경을 안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균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장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독소도 배출이 안 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장 해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장해독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율무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율무는 이수퇴족약이에요. 붓기를 빼주고 이뇨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한의학적으로 습을 제거한다는 개념인데, 그것이 노폐물을 빼준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붓기를 해결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붓기는 실제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액이라는 체액이 있어요. 그게 과다하게 많아지면 이제 붓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율무가 바로 이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노폐물을 같이 빼주기 때문에 장해독에 굉장히 필요한 음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율무는 또한 단순히 붓기약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 물사마귀를 치료할 때 들어가는 핵심 재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치료할 때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것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껍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붓기 빼주는 효과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극대화되게 돼요. 먹는 방법으로는 크게 차로 마시는 방법과 밥으로 지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율무밥을 짓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율무는 볶지 않은 생 율무를 쓰시면 되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율무를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미리 불려서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소화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쌀 1컵, 율무 반컵 정도를 2인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합을 한 다음에 씻어서 전기밥솥으로 해서 드시면 되는데, 우리 평소에 밥 드시는 것처럼 똑같이 드시면 됩니다. 율무에 대한 주의사항은, 몸이 내가 너무 차거나 소화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 장이 너무 차서 특히 찬물 드시면 바로 설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안 좋을 수 있어요. 삼초는 두 가지 원리로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장내 삼투압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대변이 잘 만들어지게 만들어줘요. 따라서 함초를 먹게 되면 배변 활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장 해독에 매우 효과가 좋고요. 주의할 점은 나트륨과 칼륨과 같은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
그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압이 매우 높은 고혈압 환자들은 주의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방법은 차로 드실 수 있는데요. 물 1리터에 4g 정도 넣고 보리차처럼 30분, 1시간 정도 우려서 드시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시면 큰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을 좀 자극해서 설사를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함량을 좀 줄여서 내 몸에 적응시키면서 드셔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해독에 좋은 음식을 한 가지 더 추천드리면요, 된장이 있어요. 근데 된장이 발효 음식이라는 특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플러스 하나는 한의학적으로 열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열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염증을 낮춰준다는 의미예요. 장내 환경에 염증이 많고 노폐물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염증도 낮춰주고 열감과 같은 뭔가 불편한 증상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된장과 같은 식품들이 가스를 많이 유발한다든지 더부룩한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해독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약차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무와 함초가 그 메인 식품인데요. 율무는 물 1리터 기준에 12g, 함초는 4g 정도 넣으시고 30분에서 60분 정도 끓여서 보리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요. 내가 변비가 심하다 그러면 함초를 6g 정도로 늘리셔서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에 음용하시면 됩니다. 이 약차를 드시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고 장을 자극하는 음식이나 약재들은 특히 임산부들이 주의하여 드셔야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어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큰데요. 이 경우 임산부의 유산의 위험이나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먹기보다 빼려고 하는, 해독하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장 해독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대장에 집단 연동 운동이라는 반응이 있어요. 밥을 먹게 되면 대장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반사 반응이 왔을 때 바로 화장실을 가서 배변을 하시는 게 매우 좋은 습관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리듬이 깨지면서 변비나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셔서 결국에는 장 해독이 잘 안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녁 과식을 피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 자체만으로도 장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지 않는 것, 이 습관만으로도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셀프 극복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혈자리이고 변비가 심했던 분들이 침 맞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장이 편안해졌다, 복부 팽만감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혈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곡지혈인데요. 대장에 흡수와 배출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장이 움직이게 되고요. 장이 너무 과하게 움직여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성이 저하되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팔을 90도 정도로 굽혔을 때 오금 주름이 생기는데요. 주름 바깥쪽에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지압할 때 10초 정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 좌우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혈자리 중에 족삼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혈자리이고 곡지 혈자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정강이 부분에 뼈를 경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이 경골을 만지면서 올라가다 보면 거친 면이 느껴지는 경골 조면이 있어요. 경골 조면에서 다리 바깥쪽으로 2에서 3cm 정도 이동하면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족삼리 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혹은 얌체공으로 지그시 10초 정도 누르고 위아래 좌우로 자극을 해서 1분에서 5분 정도 자극을 주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곡지혈과 족삼리혈을 집에서 루틴하게 손가락이나 얌체공을 활용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해독은 단순히 해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해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장해독을 하지 않으면 장내 점막 세포들이 문제가 생겨요. 장내 점막에는 세포와 그리고 세포 사이에 정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독소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곳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점막이 헐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면역 장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장해독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 점막으로 독소와 찌꺼기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쓰림이 자주 생기거나 설사가 자주 생기거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순환계에 영향을 미쳐서 몸이 잘 붓는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는 만성 염증 상태가 생기게 돼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그 반응입니다. 일종의 치유 반응인데요. 염증 반응이 생기면 몸이 붓기도 하고 안 좋은 반응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증상이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성 염증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장기간 염증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암과 같은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해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할 때 보면 장해독이라는 개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면역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피부 트러블도 같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도 나타나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불면증이 심해진다든지, 장과 불면증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젊을 때는 사실 솔직히 대충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해독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쌓여왔던 독소와 노폐물들이 장을 계속 점막 상태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장해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장과 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전반적인 내 삶의 질과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장해독에 꼭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